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는 끝났고 한번 그림으로 패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패션. 여러분 패션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의 뭔가 전통 의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문화가 달랐는지 비교해 볼게요. 일단 이거 이집트죠. 이집트 같은 경우 건조 기후고 매우 사막 기후니까 더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옷만 입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 몸의 색깔도 좀 이렇게 다르죠. 인종의 색깔도 다르고 아프리카 쪽 느낌이 나죠. 색채도 이게 진짜 오래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오래된 그림치고 색깔이 진짜 화려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색깔들, 이집트도 물론 사막도 있지만 오아시스 쪽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러니까 아프리카 느낌이 나죠. 다음은 이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죠. 이런 털모자 많이 쓰고, 그죠?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 이집트나 아프리카 쪽에서 볼 수 없는 의상이죠. 그쵸?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 쪽이에요. 이 라틴 아메리카 쪽은요, 물론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열대 기후지만 브라질이 아닌 다른 나라는 뭐 고산 기후라 그래서 이렇게 산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 좀 추운 지역도 있고요. 멕시코 같은 곳도 있고요. 인디언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김새도 그렇고 옷 같은 경우 무늬도 좀 인디언 느낌이 많이 나고 망토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여러분. 멕시코 하면 딱 떠오르는 옷 스타일이 망토죠, 망토. 그래서 망토 이런 게 주로 이 라틴 아메리카 쪽의 의상, 옷 문화다라는 거. 다음 이거는 이제 프랑스, 꾸르베 아까 선생님이랑 했었죠? 프랑스의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깨고 있는데 돌을 깰 때 누가 이런 옷을 입어요, 그쵸? 멜빵 바지 누가 입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입네요. 조끼 이런 거, 그쵸? 이 모자도 그렇고 좀 패셔너블한 느낌도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발도 그렇고 구두 이런 거 보면은 딱 서양의 느낌이 나죠. 저 동양의 느낌보다는 서양의 전통적인 서양의 느낌이 조금 나고 모자 같은 경우 챙이 넓고 햇빛이 아무래도 온대 기후니까 햇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멜빵 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좀 확실히 옷이 뭐 러시아라던가 이집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죠. 뭐 조끼도 있고요. 뭐 멜빵 바지 등 조금 더 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죠. 다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어때요? 여자는 항상 이렇게 뭐 가리고 다니죠, 이런 거. 가리고 다녔죠. 유교 문화여서 그래요. 유교 문화. 남자도 이렇게 갓 쓰고 다니고 또 이렇게 옷도 보면은 옷이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좀 펑퍼짐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타이트하고 뭔가 딱 맞는 듯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몸이 잘 보이지 않게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유교 문화니까 단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음은 왕들의 옷차림을 한번 볼게요. 루이 14세예요. 프랑스 왕인데요. 이 프랑스 왕의 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왕이 이런 옷을 입으면 무슨 얘기를 들을지 참, 그쵸? 이 프랑스 왕인데 이 시기가 1700년대거든요. 1700년대면 우리나라로 치면 영정조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이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그림으로 영조, 정조 시대의 그림을 넣었어요. 여러분이 같은 시대에 동양과 서양의 왕들이 어떻게 다르게 옷을 입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스타킹 같은 거 신었고 하이힐을 신었죠. 이 하이힐이 원래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옷도 되게 화려해요, 여러분. 보면 이게 다 옷이야. 이 다 옷이에요, 옷. 이 보죠, 이런 거, 목에 막 이런 거, 머리 보세요. 장난 아니죠, 루이 14세. 이분은 이 루이 14세의 와이프, 아내, 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죠, 왕비. 머리에 뭐 단 거 보세요. 드레스 보면 이 드레스의 형태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코르셋을 이때 이제 많이 입었는데 이게 허리는 잘록하고 이쪽은 펑퍼짐하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어요. 그쵸? 이런 느낌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옷과 비교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로 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는데 얘네는 이렇게 허리 라인을 강조하게 좀 코르셋을 이렇게 했네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쵸? 이 밑에 여기 안에 뭐 이상한 철사로 이렇게 넣었대요.
그래서 이 철사가 엄청 많이 부풀수록 약간 자랑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나중에 막 이렇게까지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철사를 넣고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알겠죠? 옷도 보면은 막 레이스 달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 아까 말한 느낌의 옷도 있죠. 머리도 화려하죠?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자식들이에요. 보면 이 자식들 옷도 화려하고 앙뚜아네트 옷도 화려하죠. 코르셋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여기 굉장히 답답했겠어요. 그쵸? 다음은 이제 벨라스케스라는 스페인 화가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걸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공주예요, 공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사람이 시녀인데 이 시녀 옷도 엄청 화려해요. 그쵸? 이 공주 옷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데도 이렇게 그쵸? 이렇게 철사 이렇게 선생님 아까 말했던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네요. 다음 우리나라 똑같은 시대의 우리나라예요. 영조 정조예요. 이 사람이 영조, 이 사람이 정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펑퍼짐한 옷을 입었죠. 왕이라고 화려하고 막 그런 스타킹에 하이힐에 막 화려한 무늬 이런 것보다는 절제된 느낌이 들어요. 다음으로 여기 우리나라 왕비를 초상화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낮게 봤죠. 그렇다 보니까 여성의 초상화를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마리 앙뚜아네트나 이 공주처럼 이러한 여자를 그린 초상화가 거의 없어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명성황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명성황후를 데리고 왔는데 명성황후는 시대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도 이 루이 14세보다 더 뒤거든요. 명성황후가. 근데도 옷차림을 보세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펑퍼짐하죠. 막 이렇게 막 코르셋 이런 것보다는 되게 펑퍼짐하고 몸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죠. 서양과 동양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외 다른 나라들의 생활 모습들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아, 과거에 이렇게 달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생활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의 다 문화들이 비슷하고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 고유의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통 미술을 중심으로 과거의 그 나라의 모습들, 전통 문화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그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의 이런 생각들이 다른 거니까 서양과 우리나라, 또 아프리카, 일본 이런 데들이 얼마나 다른지 좀 느낄 수 있었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